네, 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민법 강사 류호권이라고 합니다. 자, 저는 이제 민법 강사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민법의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 이렇게 두 장짜리 이렇게 갖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특허법하고 이제 그 상표법 변리사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이제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1차 시험을 봐야 되는 과목하고 뭐 이제 배점이나 이런 건 좀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차 시험이 시간적 순서는 뭐 산재법 1교시고 2교시 민법 아니면 뭐 3교시 자과 이렇게 되는데, 각각 100문제씩인 건 이제 100점씩인 건 이제 다 들으셨을 거고, 그래서 이제 산재법에는 특허법, 뭐 상표법, 디자인법 이렇게 세 과목이 들어있지만 민법은 그냥 단일 과목 한 과목이 100점이야. 그래서 민법의 비중이 좀 높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까 이제 김영남 변리사 이제 뭐 점수 대강 써놓은 거 보니까 이건 뭐 92.5에서 95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영화 워낙 자연과학 점수들이 잘 안 나니까 여러분들 변리사 시험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20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물화생지 3개가 있는데, 아니 4개가 있는데, 이 전 과목에 이제 그 통달하신 분들은 별로 없거든요. 자기 전공 과목 따로 있고, 그죠? 그러니까 물리 전공이면 뭐 생물 잘 못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0점, 100점인데, 이게 거의 뭐 한 60점에서 70점, 60점 맞으면 요즘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70점 정도 나와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커트가, 1차 시험 커트가 요즘 작년에 이제 81점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 70점 정도 받고 평균을 81점 이상 커트를 넘기려면 결국 이제 아까 들으신 대로 이거 이 점수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점수를 맞아야 되는데, 이 점수를 맞아야 돼요. 그래서 민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씩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첫째 문단에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보다 특히 민법을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를 밑에 보시면, 밑줄 보시면 양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법이 그러니까 되게 어렵고 막 이런 거 없는데 양으로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가시다 보면 제 이제 제 이제 민법 교재는 이제 포인트 민법이라는 교재가 있는데, 나가시다 저기 견본 다 있어요. 그 밖에 바로 이제 복도에 견본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이제 940쪽 하나, 940페이지 한 이만합니다, 두께가. 그죠? 그래서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한 과목이 단일 과목인데 100점이다, 그죠? 그만큼 양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양이 많다. 그래서 엄청나게 양이 많다. 그래서 이제 다음 줄 보시면, 첫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닫는 데까지 통상 빠르면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된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강의를 했는데, 기본 강의를, 보통 한 강 한다고 그러면 3타임을 해요. 그래서 1교시, 2교시, 3교시 이렇게 갖고 각 1시간씩 정도. 그럼 이제 한 강의 한 3시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강의 한 번 하고 한 3시간 정도 진행이 돼요. 그죠? 이런 걸 50일을 해야 됩니다. 50일. 지금 기본 강의 기준으로 이제 민법 기본 강의. 이제 민법 기본 강의다 그러면 한 50일 정도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씩.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1시간을 이제 요거를 한 타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이제 한 3개씩 50일이니까 150개. 그러니까 강의 인강으로 볼 때 그 강의 한 단위로 끊어지는 게 한 150개 정도 이상이 나와요. 조금 전에 보니까 이제 뭐 특허법은, 상표법은 60개 정도 나오고 이제 디자인법은 한 30개 정도 나온다 이렇게 봤는데, 민법은 이제 한 150개 넘어가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많다, 그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50일인데,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주말에는 이제 민법 강의 안 하고, 그래서 월화수목금 한다 치면 5일씩 한 10주가 걸리죠. 기본 강의한테. 그죠? 그러면 10주면은 이게 2달 반 정도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민법에서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제가 오늘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여러분, 통상, 우리 종합반도 그렇고 통상적인 이제 그 수험생들은 3월에 시작을 하셔요. 3월에. 왜냐하면 이게 우리 시험이 주로 이제 2월 셋째 주 주말에 있거든요. 2월 셋째 주 주말.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도 2023년 한 2월 19일, 18일, 뭐 제가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8일 정도라고 그냥 가정해볼게요. 한 셋째 주 주말 요때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험기, 1년에 한 번 시험을 보니까 이제 수험기간은 1년이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2월 이때쯤 보다 보니까 이제 요 전해 2월 말에 이제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3월부터 진입해가지고 이제 통상적인 수험기간 1년 이렇게 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설명회 지금 11월에 오셨잖아요. 지금 여기 오신 거 쉽게 얘기해서, 그죠? 여기 오셨는데 지금 이제 한 3개월 정도 남았다, 그죠? 3개월 정도 남았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 시험, 그러니까 이제 내년 시험이 이제 2023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입할 때 지금 좀, 그러니까 솔직히 막 제가 한 10월도 조금 무리긴 한데 이제 9월 정도 진입하셨다 그러면 뭐 이거 반드시 내년 시험 노려보는 10월에도 사실은 이제 뭐 자연과학 기본 되신 분들은 노려봐도 돼요. 그죠? 근데 지금 12월 3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주로 이제 24년 이제 그죠? 2월에 보는 1차 시험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 그죠? 그럴 텐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우리 이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3개월인데 지금 민법만 아까 5일 곱하기 10조 하니까 2개월 반이잖아요. 그래서 민법 기본 강의만 그러니까 민법 기본 강의만 듣는데도 이거 시간이 다 가버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설령 이때를 이제 목표로 진입을 한다 하셔도 반드시 이 3개월 동안 전 과목을 한번 다 봐보세요. 제가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여러분 마음 편하게 오늘 뭐 설명이나 들어볼까 이렇게 오셨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제 오늘 제 얘기를 듣고 가면 좀 발길이 무겁게 가셔야 되니까 이 시험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 커트라인도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험생 수준도 높아지고 있고 이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워낙 요즘 이제 취직도 좀 어렵고 뭐 또 전문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 수험생들도 또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여태까지 계속 이제 쌓이고 이제 수험생들이 많이 이제 누적이 돼 있단 말이죠. 아시다시피 그죠? 그래서 이 시험이 쉬운 시험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종합반 이제 처음 들어오신 분들한테 이건 뭐 그냥 고시 뭐 단순 자격증 시험이 아니라 이제 고시 수준에 이르렀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매우 어려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한번 들어보고 해볼까 말까 이렇게 오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진정으로 내가 여기 한번 진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오늘 돌아가자마자 시작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반드시 부탁. 그러니까 내가 들어보고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그런 분은 상관없는데 좀 진심으로 좀 진입하고 싶은 생각으로 오셨다 그러면 이건 뭐 간단하게 듣고 이렇게 넘길 게 아니라 당장 이제 돌아가서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3월부터 제가 이제 아까 하루에 이제 3시간씩 강의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10주 동안 이렇게 진행하는 거는 3월에 진입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 얘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딱 3개월 남았는데 제가 이제 지금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 과목 한번 다 보고 들어가시라 내가 말씀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이때 3월 수강생들 이제 하루에 3타임 소화했을 때 여러분들은 5개 내지 그러니까 인간 기준으로 한 타임 1시간짜리 있잖아요. 인간 기준으로 5개, 6개씩 하루에 소화해 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때 진입하신 분들보다 공부를 2배 해야 된다. 2배 해야 돼. 그죠? 그래야 요 3개월 동안에 이 민법, 특상비 이거 다 한 번씩 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이거를 왜 해야 되냐?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항상 이게 저희들은 이제 수험생들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벌써 몇 년째 이제 보고 있는데, 뭐 10년 이상 이제 수험생들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보면은 처음에 이제 1년 해가지고 또 1차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1년 또 해갖고 또 1차 또 떨어진다. 그럼 뭐 한 3년째 열심히 해갖고 또 이제 1년 해갖고 또 이제 이 간신 1차 붙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분은 한 2년 동안 시행착오 한 거예요. 그죠? 이따, 이렇게 했더니 좀 어렵더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또 1년 해보고 또, 그죠? 그래서 또, 이거 좀 더 열심히 해야겠네? 막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남들 1년, 2년 동안 시행착오를 할 거를 3개월 만에 시행착오를 끝내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24년 1차를 합격하면 뭐 되겠지라고 이제 생각해서 뭐 3개월 동안 민법 뭐 한번 그냥 이 3월 시작하는 사람들처럼 그냥 한 3개월 민법 듣고 뭐 한번 들어가 보자. 그죠?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딱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 지금 이제 11월에 진입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3개월 동안 그냥 민법이 뭐 제일 법학의 기본이라니까 3개월 동안 민법 기본 강의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노려보자. 이 사람하고. 그죠? 내가 그래도 이때 23년 2월 시험에 반드시 합격하겠다는 보장은 없지만 뭐 손해볼 게 뭐가 있냐. 떨어져도 손해볼 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죽어라 한번 해봐가지고 정황 한번 보고 그리고 이때 시험장에 반드시 들어가세요. 지금 시험장에도 시험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반드시 시험 신청해갖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그죠? 그때 그냥 들어가는 것보다 전 과목 한 번씩 기본 강의라도 한번 보고 그리고 들어가면, 그죠? 제가 지금 두 사람 비교해 드렸는데 누가 이기겠어요? 이때 가서 당연히 후자가 이기겠죠. 그죠? 내가 당장 내년에 붙기는 힘들지라도 한번 뭐 손해볼 거 뭐 있냐고 3개월 동안 죽어라고 해가지고, 그죠? 전과 한번 싹 보고 이렇게 들어온 친구하고 나중에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한다고 할 때 이 3월에 시작했을 때 출발점 자체가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한 분들은 이만큼 앞서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진심으로 진정으로 진입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 분이면 당장 지금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우리 학원 설명회 오셨잖아요. 어느 학원에 누가 과목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알아볼 시간도 없어요. 그냥 우리 지금 이제 3개월 남았으니까 여러분 기본 강의하고 그냥 기출문제 풀어보고 바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 총과목, 그죠? 그래서 다른 건 강의, 중급 강의, 객관식 강의 다 못 들어요. 그냥 기본 강의 한 번 듣고 공부하면서 기출문제 풀어보고 반복해서 돌리고 이러고 이 시험도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남들 1년 공부한 분들하고 똑같은 정도의 수준을 갖춰서 시험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반드시 명심하시고 그렇게 이제 해주세요. 그죠? 자, 그러려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남들 하루에 3탈 많은 거 여러분들 5개, 6개씩 소화시켜야 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월 시작하는 분들은 요거 3탈 소화하는데도 헉헉대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시작하면 주말도 없어요. 뭐 토요일은 일을 어떻게 쉽니까?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죠? 이해가시죠? 대신 그렇게 한번 해놓으면 열매는 아마 달콤할 것이다. 그죠? 요건 제가 보장합니다. 그죠? 당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마음 굳게 먹으시고 진입하실 생각이 있으시면 바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냥 저희 아까 이제 김영남 변호사 얘기하던데 민특장대 기본 강의 패키지 그냥 끊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듣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러고 이제 시험 보시고 반드시 내년 시험 봐보시고, 그죠? 도움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민법 얘기로 돌아와서 자, 이제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자, 이제 양이 많아서 민법이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민법이 제가 아까 단일 과목 100점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 안에도 이제 세분된 목차는 있어요. 그래서 민법을 크게 나누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그 다음에 이제 채권법인데 이 채권법은 총론하고 강론하고 이렇게 총론, 강론 뭐 이렇게 이제 나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 문제 수로 따지면 이제 그러니까 100점인데 40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1차는 아시겠지만 객관식만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오지선 다 객관식만 보거든요. 오지선 다 객관식만 보고 점수는 100점인데 문제는 40문제다. 그래서 한 문제당 2.5점이에요. 100점이.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나오냐? 12문제, 12문제, 8문제, 8문제 이렇게 하고 40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4단원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여기 각 단원의 연관성이라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요 단원이 물권법에서 이게 말 그대로 총칙이잖아요. 총칙. 그죠? 물권법에서 기본적인 내용, 그 다음에 채권법에서 기본적인 내용, 이렇게 총론 강론에서 기본적인 내용 뽑아가지고 뭐 하는 게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통되는 부분. 그죠?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물권이 변동이 되려면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그 다음에 이전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얘네들이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채권이니까 총론과에 연결돼 있고 물권법도 채권법하고 연결이 돼 있고 민법 총칙도 다 연결이 돼 있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공부할 때 당연히 이제 최근 1페이지부터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아까 940쪽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순서가 진행이 되는데 자 민법 총칙을 100번 읽었다. 민법 총칙을 100번 읽었다.
민법 총칙 제대로 이해되냐? 안 됩니다. 왜? 이 민법 총칙이 얘네들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들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 법학에는 법학공부법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변리사 시험에 들어오면 요 말을 많이 쓸 텐데 이른바 회독이래, 회독. 그죠? 회독. 그래서 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처음에 기본 강의 들으면서 한 번 봤다 1회독. 그 다음에 또 돌아와서 이제 한 번 또 봤다 그러면 2회독. 그리고 또 돌아와서 이제 한 번 더 봤다 그러면 이제 3회독. 이런 식으로 가요. 그죠? 요걸 이제 회독이라고 그러는데, 자, 민법 총칙만 100번 읽어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왜? 여기 있는 걸 알아야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법학을 특히 이제 민법을 처음 접근할 때는 이 성격이 되게 꼼꼼하셔가지고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못 넘어가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민법 총칙 읽다가 이해가 안 되니까 못 넘어가고 그냥 이거 이해 안 되나? 그러고 돌아서 또 보고 막 100번 본다. 이해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 끝까지 가보는 게. 일단 끝까지 가보고 돌아와서 보면 아,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슬슬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뭐 흔한 얘기로 최소한 3회독 정도 돼야 그래야 이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강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 독학을 한다. 사실 이거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면 이 민법 총칙의 내용을 막 뒤에 부분까지 끌어가서 사례 들어가고 막 최소한 이해는 시켜드리거든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무슨 소리 하는지 이해시켜드리고 이제 물론 이제 100% 이해는 안 되겠지만 그죠? 시켜드리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그러면 좀 이제 강의 도움 받으면 여기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는 게 중요해. 그죠? 그러고 또 와서 또 보고 그때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 이해독 하면 50% 정도 이해했다 치면은 두 번째 돌아가면 70%, 80%, 세 번째 맞다 그러면 한 90% 정도 이런 식으로 이해 정도를 높여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문단 좀 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각 단원의 연관성이다. 민법이 어려운 얘기가 크다. 그죠? 그래서 밑에 줄 보시면 뒤에 나오는 물권이나 채권을 알아야 민법 총칙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이거는 물권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채권을 알아야 물권도 또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나오는 밑줄은 뭐 됐고 이제 내려가보죠. 그래서 이제 셋째 줄 정리를 해보면 셋째 문단 정리해보면 민법은 각 단원 간 연관성이 있어서 뒤에 내용을 알아야 앞에 부분이 이해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최소한 3회독 정도는 돼야 비로소 이제 내가 이거 좀 민법 좀 안다 이렇게 제대로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아까 그랬죠. 1회독 돌아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그냥 3월 진입생 생각하면 이것만 2개월 반이 걸린다니까. 그러면 2개월 반 동안 한번 보고 돌아오면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또 안 나. 오래 지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법학은 또 휘발성이 강하다 그래요. 맨날 머릿속에 날아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1회독 하는 기간을 단축시켜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1월 진입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늦게 들어왔다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남들, 우리 내년에 3월 달에, 여러분 24년 시험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수험생들이 내년 3월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은 3개월 먼저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먼저 들어온 3개월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그죠?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때 가서 경쟁해야 될 사람들이 이때 요 땅 갖고 시작하는 사람들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막 3년, 4년. 게다가 2차 붙었다가 2차 떨어지고, 지난주에 2차 발표 났었는데, 2차 시험 봤다가 이제 2차 시험이 안 되면 1차 다시 돌아오셔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1차를 이미 한번 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합격하는지 다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막 1차 3년, 4년 공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붙어서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3개월을 정말 잘 쓰셔야 된다. 그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3개월 동안 민법을 느슨하게 그냥 하루에 한 강씩 이렇게 이제 2개월 반 동안 보시는 것보다 진짜 마음 딱 독하게 먹고, 그죠? 우리 아까 이거 뭐 하루에 그러니까 5, 6개씩 소화시키면 이거 1개월 반이면 보거든요. 1개월 반이면 여기까지 1회독이 돼요. 그게 효과가 좋다니까요. 왜? 이게 연관성이 있어서 회독에 대한, 그러니까 늘어지게 보는 것보다 빨리 압축해서 봐서 반복시키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실게요. 그래서 셋째 줄 보시면 민법은 양이 너무나 방대해서 처음 입문해서 한 번 보는 데만 2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게 뒷부분 공부할 때 좀 더 앞부분에 기억이 희미해져서 결국 이제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런 3회독을 해야 되니까.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양이 많고 연관성이 있어서 이걸 다 알아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교재 순서는 화살표처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닌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독이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이제 결론 볼게요. 이제 네 번째 문장, 그렇다면 민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밑줄 보시면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공부 좀 해보겠다고 민법 총칙 이제 조금 보다가 그만뒀다가 다음에 들어서 또 민법 총칙부터 본다. 그거 도움 돼야 안 돼요? 도움 안 돼요.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가보고 이제 돌아와요. 그러니까 민법은 한번 시작하면 일단 끝까지 가봐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일단 끝까지 가보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아래 밑줄 보면 일단 끝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보고 와서 다시 반복이 돼야 그때부터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천천히 막 이렇게 꼼꼼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읽어나가는 방식보다는 조금 부족하다 싶어도 일단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해서 앞과 뒤가 연결이 되도록 공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법학이 되셨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민법을 좀 정복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너무 오래 들으셔갖고, 지금 이게 2장 써놨는데, 이 2장만 보고도 제가 막 2시간, 3시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이 진입하는 입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잘 피부에 와닿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이거는 이거였어요. 그죠? 이 3개월을 정말 잘 활용하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시작하시고, 이 내년 시험 3개월 볼 동안 열심히 전 과목을 다 한번 하시고, 최소한 기출문제, 그러니까 기본 강의 한번 수강하시고 기출문제 한 번 정도는 다 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것만 해놔도 지난 1년 공부한 사람들하고 한번 비벼볼 만하다. 그죠? 요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민법에서 고득점 발음 이런 얘기인데, 이거 뭐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뭐 2장짜리지만 여러분 뭐 버리지 마시고, 이제 아마 민법 1회독 한 때가 한번 읽어보시고 2회독 한번 읽어보시고 할 때 이게 들어오는 이해가, 들어오는 느낌이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였구나, 3회독하고 읽어보면 이런 얘기였구나, 이런 생각이 더 들 테니까 이렇게 이제 좀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뭐 뒤에는 뭐 좀 이제 그 지역적인 얘기니까, 그죠? 여러분 보시고, 다만 이제 이렇게 요것만 한번 또 이제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3쪽에 3번에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3쪽에 3번에 조문의 중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제 우리 법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3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조문. 여러분 법규정 있잖아요. 그냥 법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문 법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판례. 그 다음에 이제 이론,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론. 그죠? 그래서 조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법조문, 법규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원래 이제 뭐 1076조까지가 있는데, 우리 이제 1조부터 766조까지만 배우면 돼요. 왜냐면 여기까지가 이제 재산법이고, 뒤쪽이 이제 친족상속법, 가족법이라고 했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변리사 시험에서는 이 친족상속법은 범위 제외이기 때문에 이제 뭐 766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는 뭐냐? 이거 이제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을 이제 판례라고 부르고, 이제 이론은 뭐냐? 여러분 이제 대법원이 판결을 내려도 이게 우리 이거는 사회가, 지금 우리 자연과학 하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 하는 거잖아요. 100% 타당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이론이라는 걸 주로 이제 견해 대립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A라는 사안이 있을 때 과연 뭐 이렇게 해결하자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해결하자는 교수님도 계시고, 이렇게 우리 자연과학에서도 견해 대립 막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견해 대립 있고 막 이렇게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시험 출제 비율을 보면 제가 이제 거기 써놨지만, 대부분 이제 한 판례가 한 70% 정도 이상이고, 조문이 조문이 거의 한 25% 정도, 뭐 굳이 따지면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니죠. 그냥 매년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대충 요 정도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5%에서 10% 미만. 그러니까 이런 비중이 제일 적죠. 왜냐? 우리 객관식이라 했잖아. 객관식인데 견해 대립 있으면 정답이 있어요,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의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판례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문 한 25%, 한 판례 70% 이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보면 판례는 무지하게 열심히 공부들 해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처음 진입할 때부터 이제 법학은 습관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이 습관이 무슨 습관이냐? 조문을 열심히 보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게 판례라가 조문이 없거나, 그러니까 조문이 비어있거나, 또는 조문은 있는데 이게 해석상 여러 가지 다의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거 해석할 때 이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판례가 결국은 뭘 기초로 하는 거다? 조문을 기초로 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수험에서 비중이 크다 보니까 주구장창 이것만 보고 이거를 경시하는 분들이 매우 많아요.
그럼 이제 민법에서 아까 말씀드린 요 92.5에서 이거 맞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 좀 한 수험생들 모아놓고 시험을 보는 게 우리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이거는 다 맞추는데 여기서 이제 차이가 많이 생겨서 한 문제, 두 문제 차이로 막 아쉽게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 조문을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좀 읽어볼게요. 3번 조문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출제 비중으로 보면 판례 조문 이론 순서가 되는데 아래 밑줄 판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조문의 숙지가 선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실전에서도 평이한 판례 문제는 대다수 수험생들이 맞추다 보니 결국 조문 문제에서 이제 승부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다음 문단 보시면 밑줄 가장 중요한 것은 조문을 대하는 자세다. 그죠? 그래서 제가 굵은 글씨를 해놨죠. 별도의 조문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때나 기본서를 볼 때나 객관식 문제집을 풀 때나 조문이 나오면 조문집을 열고 찾아서 확인을 하는 이런 이제 습관을 잘 들여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셋째 문단 보시면 우리가 결국 목표로 삼아야 되는 거는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써놨는데 이 조문을 입체적으로 읽는다는 게 무슨 내용이냐면 조문만 한 줄 읽어도 이 조문에 딸려있는 판례가 뭐가 있고 이 조문에서 판례하고 기출문제가 뭐가 나왔나 이런 게 막 떠오를 정도로 봐야 돼. 이해가시죠? 그죠? 그 정도로 봐야 그 정도로 봐야 이게 조문을 제대로 읽는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처음부터 돼요? 처음부터는 안 되지. 처음부터는 처음부터는 어쨌든 조문을 국어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회독, 2회독, 3회독하고 반복하다 보면 그때 조문 한 줄만 읽어도 판례가 이 조문에는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었고 기출 문제가 어떤 것들이 나와 있고 막 떠오르면서 그죠? 그리고 앞에 조문 읽을 때 뒤에 조문 이런 거랑 연결이 됐지 이런 것까지 막 그 정도 되면 이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요렇게 되려면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놔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조문은 입체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강조하는데 다음 줄 그러니까 조문 한번 읽으면서 당사자 이해관계라든지 사실관계 관련 판례 지문 이런 게 떠올라야 돼. 그죠? 읽을 수 있어야 되는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래서 아래 밑줄 조문과 판례 기본서와 객관식 문제집을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 반복해서 학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돼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서 처음에 이제 잡아야 되는 습관이 조문집을 항상 옆에 두고 나올 때마다 확인해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조문집은 화장실 갈 때도 갖고 들어가라 그래요. 농담 삼아서.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돼야 되죠. 그래서 초심자라면 우선은 조문의 국어적 의미를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고 읽어 나가겠지만 조문과 친해지는 연습을 하시고 특히 이제 초심자라면 민법을 공부할 때 항상 조문집을 들고 다니면 수시로 보는 태도만 길러도 여기 이제 습관 잘 잡혀놓은 거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따로 이제 스스로 한번 좀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 민법에 대해서는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좀 하실 생각 있으면 좀 진지하게 좀 생각하셔라. 그죠? 그런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김민 생물 선생님 와서 이제 또 이제 설명해 주실 텐데 이 생물 선생님 자연과학의 지금 자료가 되게 좋아요. 지금 우리 변리사 수험가에서는 유명한 자료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설명 잘 들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시고 좀 오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참고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법 설명을 이렇게 마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